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 브리핑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에 이렇게 좀 한가했던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만큼 최근에 시장의 이슈가 뭐 이렇다 할 이슈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 지수는 계속 조금씩 올라갑니다. 뭐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사상 최고치에 조심스럽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뉴욕 증시인데요.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확실히 좀 잘 되겠다라고 많이들 조금씩 기대감 넘어서 이제 확신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멕시코와의 철강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점점 뭔가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확실히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1월부터 시작해서 뭐 4월, 5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장세들을 봤었는데 6월은 확실히 좀 쉬어가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모두 빨간불이죠. 다우지수 0.25%, 나스닥 지수 0.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0.55%, 뭐 3대 지수 일제히 고른 상승세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나쁠 게 없습니다. 뭐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상 최고가까지 이제 성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냥 조용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증시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그 공식도 통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또 5.6% 급등했습니다. 뭐 아시죠? 어제 이거 하트 하나 딱 보내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왔는데 오늘은 뭐 거의 지난 목요일에 그 악몽 같았던 급락을 거의 다 돌려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분석할 것도 없고 그냥 트럼프랑 머스크가 잘 지내면 올라가고 싸우면 떨어집니다. 다시 하트까지 올렸는데 뭐 다시 또 떨어질 일은 없겠죠.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이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막 목표가 낮췄던 그런 월가의 그 IB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되게 머쓱해진 거죠.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화해할 줄은 몰랐을 테니까. 뭐 화해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0.9% 올랐고요. 애플까지도 1.6% 상승했습니다. WWDC 정말 뭐 실망 가득했던 그런 행사였지만 그래도 그런 실망감을 보여줬는데도 1%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건 애플이 최악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애플이 시가총액 1위 탈환을 위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역시나 가장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건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화요일까지 지나간 거죠, 이제. 근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거기 그 런던에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일단 뭐 talks going well,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 런던 기준으로 화요일 저녁에 협상이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소식이 전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덧붙였던 게 어쩌면 수요일까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오늘 저녁에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멘트 하나만으로 얘기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또 반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진다는 건 뭔가 조금 안 붙는 부분도 있기는 한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중 간의 대화가 좀 잘 되고 있다 쪽으로 많이들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국에서 히토류 제재를 걸렀던 게 예상보다
타격이 좀 컸잖아요.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타격이.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갑자기 그걸로 인해서 막 생산이 중단되고 이런 영향을 보고 나서 이제 미국이 급격하게 중국에 먼저 전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런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는 누가 먼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이 좀 풀어줬던 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그걸 풀어줬던 게 한시름 덜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번 주에는 또 방산주가 오늘 또 많이 빠졌거든요. 라인메탈, 독일의 라인메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방산 기업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거기도 히토류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히토류가 진짜 뭐 전 세계의 어떤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작지 않다는 걸 점점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히토류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요즘 점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경쟁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엄청나게 몰아줬는데, 근데 그게 많이 좀 올라왔다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중국 내부적인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점점 줄이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가격 인하 정책을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늘어나고 빚도 계속 충당이 안 되고 이런 그 연쇄작용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미국 외에 뭐 유럽을 비롯해서 히토류 산업이 꼭 필요한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마저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카드가 좀 대체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러트닉이 또 표현을 한 것 같고, 근데 세부적으로 뭔가 좀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저녁 혹은 내일까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좋게 일단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떠나서 어쨌든 50대 50으로 서로 만족하는 협상은 사실 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가 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국 증시의 랠리 여부입니다. 만약에 협상이 타결됐을 때 뭐 둘 다 얻어가는 게 있겠지만 중국 증시의 랠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방의 날이었나요? 그러면서 이제 상호 관세 부과하면서 이 판 꺼낸 날, 그날 이후로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상승세가 좀 약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지가 중국 증시의 랠리 여부를 보고 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차 협상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3차, 4차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 중국 증시가 좀 약하면 아직까지 서로가 원하는 걸 확실하게 끝내지는 않았구나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이 많이 진척이 됐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안화의 움직임인데,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이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좀 만들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 강세, 그리고 중국이 벌어가는 돈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채권 시장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달러 약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로 다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거기서 중국이 좀 더 양보를 했구나 혹은 미국이 좀 더 양보를 했구나, 이런 것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래서 뭐 미중 간의 이야기들이 계속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뭐 정리해 볼 만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세계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놀라운 일 아니죠. OECD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 우려로 인해서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구간들이 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2년 만에 기록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 또 뉴스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웰스파고에서도 올해엔 소비자 심리, 소비자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컨슈머 론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부채를 빌리는 거 그런 것들이 성장세가 주춤하거나 혹은 다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더라고요. 뭐 계속 관세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매크로 변수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아래쪽에 있죠. 여기에 있다는 건 뭐 미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위적인 달러 약세의 용인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일단 미국의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 좀 안 좋은데 또 WTI 보니까 최근에 7주 만에 최고가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중국이랑 협상이 잘 돼서 경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관세 우려도 해소되는 건가? 이걸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이걸 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는 계속 금리를 주시하고 있는 건데 금리에 있어서도 미국 경기가 괜찮아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게 올라가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아서 뭔가 누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이 나와야 지금 진짜 관세와 트럼프 정책의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이 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또 이 BBB 법안, Big Beautiful Bill Act, 그러니까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계속 지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 초까지 가야 되는 문제기는 한데 지금 미중 간의 협상 때문에 살짝 이슈가 좀 미뤄져 있죠. 근데 계속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느냐? 이러다가 뭐 미국에서 자금 다 빠져나간다라는 우려들을 펀드 매니저들이 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또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또 이제 LA에서 최근에 소요 사태가 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LA에 이번에 또 해병대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크게 가져가고 싶지 않은 모양새인데 LA는 조금 낮아들었다고 하는데 뭐 뉴욕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일부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상황이 좀 크게 확장이 되지 않을지, 확산되지 않을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로 가는 길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AI 붙어 있는 종목들이 약간 좀 미진했거든요. 보시면은 시스코라든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좀 많이 빨간불이 짙게 들여와 있는 것이 보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뭐 이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모양새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살짝 AI 관련주가 좀 빠지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메꿔주니까 사채가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업종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인텔까지도 숨죽였던 인텔까지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은 TSMC의 5월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는 쪽으로 많이들 기대하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반도체 업종에 계속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둘이 이제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면 중국은 히토류 양보해 줄 거고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을 계속 기대하면서 반도체는 이번 주에 가장 또 중요한 섹터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두 번째 기대감이라고 봐도 될까요? 자동차 업종이 어제 또 특히 스텔란티스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걸로 만족할 수는 없죠. 계속 더 가야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고 그리고 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멕시코 쪽이랑 그 철강 관련 협상이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철강 관세가 지금 50%인데 그걸 아예 빼주는 그런 협상 쪽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협상들은 점점 더 긍정적인 쪽을 보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자동차
기아차가 이끄는 장세가 또 올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보고요. 자, 마지막은요. 일라이 릴리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골드만삭스 컨퍼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알고 있었는데 골드만삭스 컨퍼런스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책과 성장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브리핑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라이 릴리의 전략상으로 환자 비용 부담을 경감하면서 본인들의 비용은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소비자 경험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젯바운드 써보세요. 확실히 위고비보다 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살짝 좀 영업이익률이 둔화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또 시장에서는 좋게 봐준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국과 인도, 멕시코, 그러니까 사람 제일 많은 동네들이잖아요. 이쪽으로 점점 더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위고비 말고 젯바운드도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고요. 3분기에 이제 먹는 약이라든지 좀 더 강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추가 임상 결과도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헬스케어 섹터가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흐름이 돌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 뭐 그렇게 강력하게 막 1%, 2%씩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딱히 나쁠 게 없어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봐도 딱히 나쁠 건 없고 그렇지만 또 좋은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 뭐 억눌렸었던 악재가 조금씩 해소가 되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시장 뭐 이 다우존스 단기적인 고점 한 43,000포인트 이번 주에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미 좀 돌파를 한 것 같아요. 이 기동안에 좀 19,0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 19,500이죠. 이 돌파해서 19,70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앞선 고점이 2만 포인트 정도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또 다시 이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더라도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특히나 뭐 엔비디아 쪽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여전히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을 이제 부양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뭐 이 관세에 대한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상 최고가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죠. 아무래도 최근에 변동성도 컸고 뭐 기술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평선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잡기까지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뭔가 그 큰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는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주도주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TSMC의 5월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TSMC의 주가가 막 강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뭐 긍정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 향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엔비디아 쪽, 그러니까 TSMC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았었던 기업이 애플이었습니다. 근데 애플의 스마트폰이 판매가 별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되레 엔비디아 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가 혹시라도 이제 유예가 마감이 되면 일단 관세 폭탄이 반도체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주문을 상당히 좀 많이 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부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11%에서 7%까지로 점유율 자체가 더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와의 그 차이는 더 벌어졌다. 그래서 TSMC가 이 굳건하게 좀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일단 뭐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수요는 강하고 경쟁자는 좀 뭐 이 경쟁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게 어제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 그만큼 AI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걸 입증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관세 때문에 조금 미리 주문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5월부터는 관세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TSMC의 주가도 2% 넘게 올랐고요. 이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까지 쫙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반도체주를 다시 또 재조명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원래 그 물가 지표들이 발표되는 주간인데 그 전에 일단 뭐 소규모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중소기업들의 기대감, 자신감이 좀 높아졌다고 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이제 5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았다. 원래는 이제 예상치가 뭐 지난달에 95.8%로 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98.8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기 전에 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관세를 어느 정도 포함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봐도 결국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일단 뭐 기업들에 대한 그 명분을 어느 정도 좀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감세법이죠. 감세법의 이 부과를 좀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뭐 어떻게 보면 소기업들의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세법을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게 아닌가라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이런 지표들 자체가 100을 기준으로 침체냐 뭐 호황이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했다, 돌아섰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이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되짚어 보면 4월에는 막 관세가 부과되던 시점이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던 시기였고요. 5월 중순 지나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관세가 서서히 완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에 이런 중소기업 낙관 지수라든지 심리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게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6월의 숙제는 그것들을 성과로 만들어내야 되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협상도 잘 된 것 같고 그걸 스타트로 이제 중국과의 협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중국과의 협상 얘기가 아마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러트닉 장관 표현에 따르면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뭐 오늘 저녁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낸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부적인 요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협상인 만큼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는 다 제껴놓더라도 이 중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 대한 대세 상승에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두 나라가 서로 뭘 가져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좀 양보해주고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좀 풀어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반도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기점이잖아요. AI 반도체를 이제 중국 쪽에서 당연히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 저사양 H20 관련된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많이 풀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전혀 이런 움직임 규제가 완화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완화 조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나마 상당히 미국도 급한 게 아닌가. 히토류에 대한 그 사용처가 원체 다양합니다. 일단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AI 쪽에서 당연히 많이 이 히토류 쪽 관련된 광물이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급한 게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도 지금 경기가 뭐 CPI, 뭐 PPI 보더라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좋은 그런 진전에 대한 효과를 좀 빠르게 다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반도체 랠리가 좀 더 지속될 수 있겠다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장 전반적으로 봐도 결국에 이게 사채가, 사상 최고가로 가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봐도 이게 가장 큰 관건은 역시 관세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면 결국에는 시장 당연히 이제 악재라는 악재는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금리에 대한 뭐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먼저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또 중국과의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되면 일본이라든지 유럽, 우리나라도 일사천리로 좀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런 기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 500의 사상 최고가 이번 주 안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중국과의 협상이 정말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물가라는 장벽을 좀 넘어야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머지않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 안에서 중심이 지금 반도체가 되고 있음을 이번 주에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의 종목들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애플이 WWDC 행사를 가졌는데 실망했다는 표현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한 1% 넘게 좀 올랐어요. 혹시 투자 심리상으로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듯이 가장 핵심은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제 확장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 그렇죠, AI. 근데 이게 전혀 뭐 일단 뭐 기대를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했었던 것도 보시면 이제 LLM 서비스를 보시면 기존의 갤럭시 S25에서 탑재되어 있었던 서비스가 그대로 사용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혁신적인 그런 뭐 서비스는 전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도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최악은 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트럼프 일기 때는 결국에는 애플의 그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가 일단 뭐 제한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밸류체인 쪽으로 인도라든지 미국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뭐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제한이 그러니까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플이 이제 미중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일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유리 관련된 그런 UI 관련된 부분 그 부분들이 좀 핵심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만든 글라스 UI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비전 프로라든지 그리고 VR, AR 쪽에 탑재를 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얼마만큼 시장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었던 건 그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리퀴드 글래스라고 하죠. 액체 유리, 뭐 액체 글래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UI가 크게 이번에 바뀌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적응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UI 바뀌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AI로 넘어가는 관점에서 애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이런 부분들 조금 좋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일단 12일 로보택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로보택시가 이제 전기차 캐즘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지는 못할 거다. 그렇겠죠. 그냥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되는데 이걸 좀 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로보택시가 얼마만큼 이제 수익성을 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수익성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보택시 관련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긴 하지만 로보택시로 인한 수익성은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6월 12일 로보택시 관련된 출시가 나오면 되레 새로운성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그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가 지나고 3분기 정도 중간 정도 선,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일단 3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 중간 시점이 거의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세론성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머스크가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최악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그래도 그 불안하게 가지고 심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식 또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되게 크게 소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히려 주목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소동이 안 일어난다면 테슬라 주가에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관세에 대한 최악은 벗어났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그런 효과를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좀 진전된 그런 방향성만 보인다라고 해도 시장은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업별 뉴스나 이슈로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역시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AI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보시면서 다른 주변주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중심은 관세고요. 관세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업종은 지금 현재 반도체입니다. 그 상황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왜 삼성전자가 다시 6만전자에 복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